보고서 쓰기 어려웠다 하시면 호텔 크레이지에서 쉽게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동영상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례로 고객 불편, 불만을 알아보는 호텔 크레이지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텔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고객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 많은 고객님들 만나시고 내가 엄청 처리도 잘했고 어느 날은 되게 뿌듯하시고 하는데 끝나기 전에 이제 컴플레인 로그라고 해서 고객님 이제 불편하신 상황들, 이제 고객 불편 같은 거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이제 포맷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올릴 때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분 안에 처리한 컴플레인을 2-3시간 쓰고 막 이랬던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다른 분들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오피셜하게 이제 된 거기도 하고 이제 윗선에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쓰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쓰시라고 이런 영상 준비했고요.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다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누가 써야 되는지, 두 번째, 언제 써야 되는지, 세 번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번째, 꿀팁, 플러스 팁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렇게 힘든 컴플레인 로그 누가 적어야 될까요? 남이 적어줬으면 솔직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이 적는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던 내가 해결을 했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자 살자 내가 써야 됩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쓰다면 그 사람이 정말 여기에 관여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을 수 있고, 만약에 관여가 된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 부서에 굉장히 유리하게 쓸 거예요. 이거는 먼저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장 먼저 올려야 되겠다. 괜히 옆부서에서 무슨 문제가 같이, 옆부서도 나랑 같이 같은 고객한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써드릴게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써야죠. 제가 다 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좀 그 사람도 또 좀 걸리는 게 있으면 제가 먼저 쓰고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오피셜하게 이제 우리 포맷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유도리 있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누가 쓰냐? 내가 가장 먼저 써야 된다. 꿀팁이에요. 남이 쓰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남한테 유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랑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도 시각 차이기 때문에 꼭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하면 내가 가장 먼저 쓰겠다라고 꼭 자원해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언제 쓰느냐? 내가 가장 먼저 써줘야 됩니다. 고객보다 먼저 써야 되는 이유는요, 고객이 나중에 불편, 불만 이런 걸로 채널로 따로 컴플레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 이거 괜찮아요. 덕분에 잘했어요. 하도 그 고객이 심중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 속은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랬던 고객 있으시잖아요. 다 괜찮아요. 허허허 하고 나중에 뒤에서 컴플레인으로 그냥 뭐 문자 같은 거 받으신 적도 있으실 거고, 일하시다 보면 다양한 사람 엄청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내가 고객보다 먼저 써야 된다. 먼저 들어온 정보는 다음에 들어온 정보보다 훨씬 더 머리에 각인이 빠르고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고서로 남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사들이나 이걸 처리하는 사람들이 내 거를 안 읽어보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대응을 못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 대응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써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고 이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고객이다 라는 거를 미리미리 써놔야지 그거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 측에서도. 그래서 고객보다 꼭 먼저 쓰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컴플레인은 컴플레인 로그로 모두 작성해 주시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케이스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음식이 좀 짜다, 아니면은 고기가 너무 많이 굽혀서 나왔네요, 스테이크가. 그랬을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굉장히 흔한 컴플레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음식을 가지고 담당 셰프한테 가서 같이 체크를 하고 정말 음식이 짰다, 아니면 고기가 더 굽혔다 이러면은 고객님 죄송합니다, 뭐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다시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고객님이 좀 기다리거나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음료나 디저트를 무료로 드렸다 라고 쓰시면은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한 컴플레인을 다루는 방법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회사 측에서 알고 싶은 거, 이 고객이 너무 서비스에 감동해서, 아니면 이 고객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고 즐겁게 식사하고 가셨다, 아니면 서비스에 감동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불만이 없이 나가셨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보고서 하나로 내가 굉장히 서비스 스킬이 좋구나, 내가 잘 대응했구나 라는 걸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컴플레인을 써도 내가 너무 유도리 있게 잘 대처를 했구나, 아니면 내가 참 잘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객이 해피했다, 행복해 하셨다, 만족해 하셨다로 끝날 수 있게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번에 더 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를 가지고 올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지 좋을지 다음 시간에도 한 편 더 준비했으니까요. 그것도 또 참고 부탁드릴게요. 플러스 팁입니다. 그러면 이걸 쓸 때 내 이름을 직접 써야 되나요? 아니요. 직급, 그러니까 과장 아니면 매니저, 내 사원들도 그러면 같이 직급으로, 그러면 거기 있었던 웨이터리스, 웨이터, 아니면 거기에 계셨던 무슨 사원인데 그냥 사원 이름 얘기해 주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라고는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전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써주셔야 돼요. 보고서를 쓰는데 내가 고객님 잘 대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시프트 매니저였으면 그 시프트 매니저가 이렇게 대응을 했고 이렇게 대응을 했다 라고 써주시면 가장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호텔의 상사가 외국인이어가지고 영어로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 꼭 맞춤법 검사, 작은 사소한 차이가 큰 차이 만든다고 괜히 트집 잡고 싶으신 분들은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외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내 정치라고 하죠. 근데 그런데 휩쓸리지 않게 꼭 맞춤법 검사까지 해서 완벽한 보고서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보고서는 꼭 내가 쓰고 고객보다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매번 빠르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 일어났던 건 그날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 내가 빛날 수 있게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해결을 잘 했다면 네 번째, 객관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보셨던 팁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컴플레인 생겼을 때 잘 풀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서로 인해서 내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어려운 케이스가 있었다, 어려운 점 있으셨다 하시면은 꼭 아래에다가 댓글에 저는 이런 일 있어요 했을 때 제가 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요. 어려운 점 꼭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서비스업 하시는 모든 분들 보고서 쓰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빛나시는 분들 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